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안녕하세요.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47함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니그들이 어제 다들 자체 승진을 해서 나는 그런 명예회장으로. 아니요. 어제는 배상무였지만 오늘은 다시 분야회장이 된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독립하여 방앗간을 차린 그냥 회장 이봉우입니다. 아, 그래요? 어디 차렸는데? 응? 네? 어디다 차렸어? 저기 청와대 앞에. 아무 말이 나는데 진짜. 민주언론 시민연합 활동가를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분야는 언론 모니터입니다. 언론 모니터 활동가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쓰는 활동가입니다. 평소에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하나, 시사 문제에 관심이 많다. 둘, 뉴스를 보면서 투덜거림이 잦다. 셋, 시끄러운 사안이 터지면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고민한다. 넷, 불만이나 시시비비를 글로 잘 정리한다. 서류 접수는 6월 15일 저녁 6시까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민원연 이메일 ccdm1984@한메일.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련 홈페이지나 전화 02-392-01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 저희 오늘 그 채용 마지막 날이에요. 원래 이력서 같은 게 마지막 날 6시에 닥쳐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할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망설이시는 분, 예, 오늘 빨리 준비하셔서 이메일 6시까지 도착하면 되니까요. 네.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그냥 바로 털어보죠. 방송 사드 문제를 저 또 한동안 잊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국방부의 허위 보고 파문이 또 잠잠해졌죠. 또 왜냐하면 조사가 끝났고 지금 후속 조치하는 중이기 때문에 좀 또 잊으셨을 텐데, 사실 지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성주는 상당히 지금 치열합니다. 네. 성주 주민들과 성주 그 사드 배치 반대 투쟁위는 지금 계속해서 외로운 싸움을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26일이죠. 그때 2대가 발사대가 먼저 도입이 되고, 또 그때 이제 4대를, 그러니까 그때 사드 발사대를 도입을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웃겼어요. 새벽 3시쯤에 몰래 한 거 아시죠? 왜냐면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몰래 한 거죠. 네, 당당하면 그냥 하면 되는데. 기겁하네요. 네, 새벽 3시에 아무도 모르게 하다가 더 웃긴 건 들켰어. 그게 또 그 네. 정권의 키스는 어쨌든 너무 네. 그게 요만한 것도 아니고. 네. 새벽 3시에 하다 들켜가지고 주민들하고 언론에 다 들켰죠. 물론 이제 주민들한테 들켜서 언론도 간 거죠. 그래서 들켜가지고 그때 이제 주민들이 막 막아서고 그랬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주한미군이 웃었어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은 비웃으면서 찍었어요. 네. 그 모습을. 네, 성주 주민들이 울고불고 막 처절하게 그 막고 있는 그런 과정을 비웃으면서 찍었단 말이죠.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우리 성주 주민들이 거기서 분노가 폭발을 했죠. 그래서 사과를 요구했어요, 주한미군에. 야, 다른 건 다 됐고 이건 사과해라. 그랬더니 사과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개무시했어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성주 주민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계속 주민들을 속이면서 배치하는 이 상황을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기만을 막기 위해 성주 주민들이 우리가 직접 사드 배치되어 있는 성주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막겠다 해서 막았어요. 왜냐면은 그 통로를 막아서 기름이나 여타 필요한 장비들이 도입되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로 몰래 자꾸 배치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막아서겠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막아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주한미군이 헬기로 사드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혹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성주 주민들 보고? 지금 성주 주민들이 그 사드를 막고 있잖아요. 사드 배치 통로를.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걸 보고
베를린을 점령한 소련 공산당 같다고 했어요.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청입니다. 대한민국 성주가 소련 공산당이 지배하는 베를린인가? 강경 좌파 세력과 일부 지역 주민들의 도로 불법 점거와 불법적인 검문 검색으로 통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소련 공산당에 의해서 1950년 베를린 진입도로가 점령된 자유베를린 시민들에게 군수성기로 베를린 시민들에게 생필품을 공수하던 일이 생각납니다. 아주 충격적인 발언이죠. 뭔지 아시죠? 그때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추축국인 그러니까 전범인 독일을 이제 미국과 소련이 양분을 했는데 그때 소련이 먼저 베를린을 점령했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가운데 부분만 차지하고 있던 미군이 그 헬기로 막 공수를 했어요. 안에 이제 자국민들, 자기 군인들 먹여 살리려고. 지금 그 상황하고 비유를 한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뭐가 없어졌으면 좋겠는지 말 안 하겠지만 어쨌든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자유한국당이 저도 그냥 그 말 한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자국민을 소련 공산당 그리고 그러니까 적으로 취급한 것이죠. 적이고 주한 미군을 자기 편으로 지금 규정한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너무 웃긴 말인데 아무튼간에 이 부적절한 발언이 13일 날 나왔습니다. 13일 날. 자, 이거에 대해서 방송사들이 보도를 해요. 근데 아주 웃긴 발언들이 나와서 제가 이거를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이거를 보도한 방송사는 MBC TV조선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송사들은 왜 보도를 안 했을까요? 쓰레기 같아서 안 했겠죠. 네, 보도할 가치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방금 그 웃음소리는 너무 멍미. 네. 아니 보도할 가치가 없으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너무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보도하기에는 너무 뭐라고 할까요? 수준 떨어지는 말이라. 보도하기는 너무 자극적이라고 할까요? 네, 보도하기는 너무 자극적인 거예요. 그리고 딱히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근데 MBC TV조선이 굳이 보도를 하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이거를 받았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재밌는 보도는 TV조선에서 나왔습니다. TV조선과 MBC가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프레임이 있어요. 뭐냐면은 성주 주민들이 주한미군을 검문하고 있다는 표현을 써요. 이게 맞긴 맞아요. 성주 주민들이 실제로 그 들어가는 배치 부지로 들어가는 미군 트럭들을 붙잡고 너네 이거 뭐냐 물어보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몰래 배치하는 걸 계속 막겠다는 의지죠. 근데 이거를 지금 검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TV조선이 뭐라고 했냐면은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북한은 공중에서 사드 기지를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주 주민 일부가 사드 기지로 들어가는 군 차량을 검문하는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당연히 민간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불법인데 경찰은 아무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성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주 강경하게 이게 누구 말을 딴 게 아니에요. TV조선 앵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이 상황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쩜 이렇게 조선일보랑 똑같은지. 그죠? 네. 자, 이게 지금 TV조선이지. 이게 지금 상당히 충격적인 건데 이게 사실 TV조선이 이 보도에서 한 건을 보도했는데 이 보도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아주 강경하게 성주 주민들을 비판하는데 소련 공산당에 비유한 발언은 또 받아쓰질 않았어요. 그것만 빼고. 근데 그 대신 작은 애들이 더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은 하늘길은 북한의 무인기에 뚫리고 육로는 일부 단체와 주민들의 막힌 모양새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하늘을 뚫은 북한이라는 적과 육로를 막은 성주 주민을 똑같이 취급한 거예요. 성주 주민도 적이라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네, 이건 뭐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수준의 논평입니다. 국어 시간 같네. 그러니까 대꾸를 쓴 거잖아요. 하늘 이게 뭐예요? 비유한 것이죠. 그잖아요. 대꾸를 한 거잖아요. 하늘은 맞아. 북한이 뚫고 땅은 주민이 막았다. 그럼 뭐예요? 주민이 북한이라는 거죠. 요즘은 네. 보도가 참 은유적이고 시적이야, 그지? 그러려고 노력하는 모습인데. 네. 아무튼 어이가 굉장히 없어. 충격적인 보도입니다. 이게 상당히 짧은 내용이지만은 이 비유 자체가 이 보도 안에 심지어 2번이 나와요. 이 비유가 앵커가 한 번, 기자가 한 번. 그러니까 자기네는 이게 되게 감동적이었던 아니 거예요. 이 하늘길을 비유가. 뭐 그런 걸로 뚫으나. 그리고 MBC는 TV조선과 달리
자유한국당이 소련 공산당에 비유한 표현을 받아 썼습니다. 미군이 도로 대신 헬기로 연료를 공수하고 있는 상황을 옛 소련이 독일 서베를린을 봉쇄하자 자유진영이 수송기로 시민들에게 생필품을 공수한 일에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그거 하나만으로도 MBC가 상당히 신나한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MBC는 보도 제목이 더 자극적이에요. 보급로 막힌 사드 국가 안보 위협, 이런 아주 자극적인 제목으로. 주민들이 그걸 막는다고 해서 국가 안보의 위협이 옵니까? 그 정도로 흔들릴 안보라면 네. 이미 너무나 무서운. 네, 지금 자체가 안 보고 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보도 근데 나라가 네. 진짜 완전히 정말 무슨 맹꽁이 국가처럼 그게 우리 안보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그 얘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그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네. 미군을 위한 것이고 우리 안보에는 상관이 없다. 이 얘기를 왜 다들 모든 언론이 이게 조선일보 논리는 그거예요. 미군을 위한 것인데 그 미군은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거니까.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우리한테 아무 소용이 없는 이런 걸 보고 바로 기적의 3단 논리라 그러죠. 네. 아무튼 이 TV조선과 MBC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뭐 그냥 이런 자극적인 자유한국당의 비판을 받았으면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을 소련 공산당에 비유하는 발언은요. 제대로 상식이 박힌 언론이라면은 비판해야 돼요. 제정신이냐는 거죠. 지금 자국민한테.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이것도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왜 주민들이 그렇게 최소한 주민들이 그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나서 막고 있으면요. 왜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상식이잖아요. 이유를 말을 안 해줘요. 4월 26일에 새벽 3시에 몰래 배치하면서 주민들을 비웃으면서 사진을 찍었던 그 주한미군의 문제. 지금 그러니까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던 주민들이 거기서 완전히 터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말을 해줘야지 최소한. 이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고 있다. 그것도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러한 어떤 보도 행태의 문제점은 역시나 사드 배치의 근본적인 문제, 뭐 졸속 배치, 비밀 배치, 그리고 뭐 한국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 전부 은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성주 군민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게 이미 거의 외톨이로 되어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걱정.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시켜서 우리 국민은 그냥 대부분 그냥 방관자이거나 이거를 마치 무슨 통진당 때처럼 통진당을 편드는 사람이 거의 없어지는 분위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왕따시키는. 네. 근데 지금 성주 문제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은 통진당 정도까지는 가지는. 근데 네. 지금 보도가 점점 그렇게 몰아가려고 네. 계속 하는 반미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네. 북한이랑 엮기 시작하고 네,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제가 이제 자꾸 한 가지 다행이라고 느끼는 점은 작년 7월에 사드 배치 결정이 됐을 때요. 지금 MBC와 TV조선이 취하고 있는 이런 어떤 왜곡 프레임, 이거를 SBS, JTBC 빼고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모든 방송사가 다 그렇게 여론전을 폈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뭐 아무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런 극단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나오는 거는 그래도 MBC, TV조선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 비난, 성주 주민에 대한 비난 발언도 어쨌든 간에 MBC, TV조선만 받아쓴 거거든요. 작년 7월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다 받았었을 거예요, 또.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 자체는 조금 나아졌지만 어쨌든 성주 주민들이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듣기로는 지난 연휴 때 있죠, 연휴. 5월 연휴 아니면 예, 5월 연휴. 5월 연휴 때 연휴가 그때 좀 있었죠? 선거 앞두고. 네, 선거 앞두고. 네. 그때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성주 그 소성리로 휴가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너무 지금 거기가 고립돼 있어서 거기 가서 응원해드리면 정말 좋아하신대요. 정말 좋아하시고 특히 서울이나 이렇게 외지에서 오면은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네. 며칠 전에 우리 회의할 때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성주 국민, 그러니까 이제 성주 지역 분들은 지금 감정이 이제 워낙 그러니까 격양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서운하고 빨리빨리 좀 네. 뭔가를 해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약간 비판의 목소리가 또 막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댓글들이 너무 거친 댓글들이 이제 달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 너희 지역은 원래 그렇게 계속 선거를 그렇게 해왔으니 그래도 싸다라는 식의 진짜 이야기를 그러면 안 돼요, 댓글을 근데. 단다거나 말도 안 되는 굉장히 겁니다. 지금 아무튼 감정으로 이게 네. 격화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서요. 네. 우리가
사드 배치는 사실은 성주 지역 사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다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요. 진지하게 재논의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좀 대응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면 본인을 찍지 않은 국민까지 보호하고 배려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닌데도 사람들이 괜히 그런 논리를 가져다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저는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정말 반민주주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아이고 또 있어요. 미안. 미국이 괌에다 사드 배치할 때 다들 아시죠? 네, 거의 23개월 동안 주민 공청회, 의견 수렴, 환경 영향 평가 다 했다는 점. 최고 그래도 미국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비하면은 지금 성주 주민들은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네. 우리는 우리 땅에 네. 모든 걸 비밀로 했잖아요. 배치 부지 결정 과정도 그렇고. 아니 보니까 절차는 국가에서 먼저 안 지켰는데 네. 성주 국민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거기 있는 주한 미군들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면은 레이더를 계속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괌 같은 경우에 사람 거의 안 사는 거 아시죠? 그 주변에. 그러니까 정글이라고 했나요? 네. 토끼도 안 산다는 소리가 있었어. 네. 박쥐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 네, 그것도 했다 그러죠. 예, 멸종 위기종인가 그래가지고 지금 레이더를 계속 돌리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스트레스가 심하고 심지어는 6월 8일에는 주민들한테 원래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이제 군부대가 있으면 사격 훈련 같은 걸 하면은 미리 공지를 해야 돼요. 주민들한테 총소리가 날 겁니다. 근데 지금 6월 8일 날 주한미군이 미리 공지도 안 하고 사격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었다 이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그 사격 훈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드에 자꾸 새떼가 날아온다고, 새떼 쫓아낸다고.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 TV조선, MBC 이런 방송사들이 그런 주민들의 상황 한 번도 보도해 준 적 없습니다. 정말 주한미군이 그쪽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정말 아무튼 굉장히 지금 불합리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MBC, TV조선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자유한국당이 그런 쓰레기 같은 발언을 받아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자유한국당이 더 문제야. 에이, 언론도 언론이지만 참 자유한국당 그 자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지역인데 왜 그러실까나. 없어져야 됩니다. 아무튼 주어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성주 국민들에게 되게 뭐랄까 빚을 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너무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사람이 좀 가까운 데 있어야 가보기도 하고 뭐 좀 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무슨 버스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밀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 이번 사안은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같이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지금 여기서 그냥 그분들이 거기서 외롭게 투쟁하게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자꾸 느낌이 들어서 아무튼 저도 반성하고 우리 모니터도 그렇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관심 갖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봉우 씨가 말한 그런 사안들도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접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빨리 알려야겠다 싶어요. 적폐 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신문 아까 TV조선의 논리가 조선일보랑 똑같네요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 좀 이어지는 게 있어서요. 요번에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낸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 관련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네네. 근데 요거 관련 보도에서 조선일보가 사설을 냈는데 딱 그 논리더라고요. 네. 성주 사드포대와 관련해서 제목이 성주 사드포대 상공 휘젓고 간 북 무인기 요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무인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드 배치와 관련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사드를 둘러싸고 이 나라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마치 희극 같다.
군사기지를 세상에 공개했다. 사드 참여라는 등 웃지 못할 괴담이 횡행했다. 주민들은 사드 유류 반입을 막는다면서 길을 막고 검문을 하고 있다. 이 검문에는 작은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경찰은 보고만 있다. 중국이 반대하는 것은 레이더인데 부속물에 불과한 발사대를 붙잡고 늘어져 중국을 달랜다고 한다. 정부는 일부러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환경평가를 한다고 머리를 짜낸다. 심지어 군사무기를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반입한 것은 큰 비리라고 난리다. 여당은 밀반입이라고 한다. 이 와중에 김정은은 무인기로 사드 소란 중인 우리를 농락했다. 희극이 아니면 무언가.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고요. 자,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인데요. 제목이 북무인기의 사드 촬영, 군 더 뚫려야 정신 차리나 이건데요.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듯 기술적 개선을 거듭했다. 그렇다면 언제 생화학 무기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장착해, 그러니까 무인기 얘기를 하는 거죠. 장착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사드까지 파괴할지 모를 일이라고 공포심을 막 부각한 다음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할 만큼 성능이 뛰어난 레이더가 있는 사드 부지를 북이 싸구려 무인기로 엿봐도 모른다는 것은 거의 코미디 수준이다. 무인기에도 허둥대면 핵과 미사일은 도대체 어떻게 막겠다는 것인지 불안하다. 김정은이 미국만 아니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오판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라고 진상을 떨었습니다. 자, 너무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한다.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 진짜 다 갖다 붙이는 거야. 그냥 화가 났다 이런. 그러니까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주 주민들한테도 화가 나고 환경 영향 평가를 하자고 하는 그 절차대로 하자고 하는 정부한테도 너무 화가 나는 거고 지금 여당이 막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난하기 위해서 무인기 뭐 이런 것도 다 갖다 붙여서 전반적으로 다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사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날 일면에 무슨 말을 했냐면 북 무인기 270km 비행시켜 사드 기지 촬영 배치 반대가 북 도와주는 일이라는 건 확실해짐. 이라고 와, 팔면봉에 썼거든요. 막 갖다 붙인다 진짜. 네, 팔면봉에 썼는데 이건 정말 망상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일단 이거 배치 반대가 북을 도와주는 게 어떻게 확실해졌다는 도대체 거예요? 무인기랑 무슨 상관이죠 그게? 난 뭐 진짜 모르겠고 정말 모르겠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도 논리적 비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막 뭐 중국이 싫어하니까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좋은 무기야. 이런 어떤 비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중국이나 북한이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그 사드 배치를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 키워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외교적인 문제인 것이고 중요한 건 그걸 배치했을 때 정말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나? 이거를 우리는 계속 따지고 집요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절차적으로 정당성 있게 배치가 되는 건가? 그죠. 그게 만약에 예를 들면 정말 배치를 할 가치가 있다 안보적으로.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는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중간 과정에 그냥 싹 지워지고 요거 반대하면 북한이나 마찬가지야. 또는 중국을 좋아하는 그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친중 아니면 네. 친북이야. 그러니까 반대하지 마. 그냥 하자. 환경 영향 평가 뭐 다 때려치고 그냥 하자. 빨리 배치하자 이거예요. 하나의 전제는 있어요. 미국은 무조건 좋은 곳이야. 미국 말은 따라야 돼. 지금 미군에 대해서 어떤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너무 걱정스럽고. 어느 나라 언론인지 알 수가 없어. 그게 정말 참. 그리고 머릿속에 편 가르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편만 가르는 거예요. 그냥. 반대하면 중국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논리가. 무인기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요게 8일 날 강원도에서 발견된 야산에서 발견된 인제에서 발견됐습니다. 소형 비행체죠. 지금 요거에 관련해서 군 당국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보낸 건지 처음 발신 위치 이런 거라던가 뭐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모르고 결과가 다음 주쯤에 나온다고 하는데 모르고 현재까지 13일까지 어쨌든 발표를 한 사항만 보면 그 안에 비행기 안에 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는데 그 안에 성주 사드 기지 주변 사진이 한 100여 장이 찍혀 있었고 또 기지 사진, 주변 사진 말고 진짜 기지 사진도 한 10장 정도 찍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전송하는 기능까지는 없었다고 해요. 즉 사진을 찍고 돌아가야 하는 거죠. 어느 장소로. 네. 그런 형태인 거고 그다음에 촬영된 사진이 거의 약간 구글 위성지도급 사진이었다고 해요. 해상도가 생각보다 좀 좋았고. 근데 어쨌든 군이 확신하고 있는 거는 성주 지역을 촬영하고 가다가 연료가 떨어져서 추락한 거다. 라는 것까지가 확실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정확하게 어디서 보냈는지는 아직 몰라요.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강력하게 북한이 보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북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라는 표현을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것인데요. 참 이거는 정확한 사실관계로 말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추정되는 이라는 표현을 항상 계속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직 네. 정확하지 않기 북한 때문에. 추정 무인기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북한이 거예요. 보낸 네.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언론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조중동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향, 한겨레, 한국일보 다 포함해서 그냥 북무인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제목에만 그렇게 써요. 제목에만 북무인기라고 쓰고 본문에는 기사 본문에는 추정이라고 다 붙여주거든요. 다 붙여주는데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면 기사 제목이 사설 제목이 북한 무인기의 사드 촬영 경각심 각대 과잉 대응은 금물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여기 일단 제목에 북한 무인기란 표현을 썼어요. 근데 요거는 줄이기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북한의 무인 정찰기에 대한 조사 결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해당 비행체가 마치 북한 무인기로 확정된 것처럼 그냥 전제해서 그냥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가? 왜 그럴까? 이게 적절한가? 그러니까 뭐 거의 확실하니까 그냥 쓰는 건데 사실 언론 매체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네.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조사 중이기도 하거니와 사실 지금 이게 가장 의심되는 부분 중에 하나 제 무인기에서 GPS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GPS가 안 나왔다기보다는 정부가 발표를 안 하는 걸로 봐서는 네. GPS가 없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뭐 미러리스 이래가지고 일본산 미러리스 그래서 굉장히 그렇죠. 카메라 관련 네.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기술력이 좋다. 네. 기술력이 좋다. 그리고 엔진이 또 트윈 엔진이라 그래가지고 아무튼 예전보다는 예전보다는 많이 확실히. 기술력이 발전했다 그랬는데 자꾸 GPS 얘기가 안 나니까 GPS가 없다는 건데 사실 GPS가 없으면 이게 어디서 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언제까지나 이거는 북한 추정 무인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조사 결과가 네. 나와도 사실상 근데 다들 알죠. 이게 당연히 북한에서 왔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정치인들도 다 그냥 북한 무인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언론 매체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북한 추정 무인기라고 해주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무인기인데 예를 들면 뭐 다른 거 정말 그 안에 뭐 생화학 테러 막 이런 것들이 돼서 어떤 피해를 입었다던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 더 신중해야 되거든요. 네. 그 안에서 누가 공격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네네. 근데 이거를 되게 관성적으로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되게 유력하게 네. 추정되면 그냥 북한에서 보낸 것처럼 네. 단정지어서 써버리는 네. 이게 그냥 관행이 되고 사례가 계속 이게 네. 쌓이면 쓰는 사람들, 기자들도 스스로 문제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부적절하다, 대단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약간 예전에 그 어뢰 1번 어뢰 뭐 이런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될 수 있고. 뭐만 수사한 일만 벌어지면 무조건 북한에 갖다 붙이는 그런 경향이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심했기 때문에 언론이고 정치권이고 특히 언론 매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제목에 저는 그 모두 다 그렇게 쓴 거잖아요. 네. 북무인기로. 네, 모두 다. 그래서 저는 모두 다 비판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 글씨 줄이는 거 네. 그게 왜 이렇게 어렵냐고 북이라고 쓰면 되잖아. 북한을 뭐 추정 이러면 돼요. 네. 네. 무인기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 글자만 더 집어넣으면 되는구만. 그걸 가지고 한 세 글자? 네. 뭐 세 글자 정도, 네. 세네 글자 정도만 더 넣으면 되는데 막말로 정말 종이 지면에서도 공간이 여기 이만큼 남아 있는데도 그냥 북무인기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저는 들었냐면 북무인기라고 안 쓰면 약간 종북으로 몰릴 것 같아서 스스로 검열하나? 이런 생각도 아니 근데 들어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며칠 하는지. 후에 하면 될 거 가지고 예전에 우리 무슨 뭐 그 미사일이냐 로켓이냐 가지고 막 예, 이게 비슷한 케이스가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저 지금 합참이나 국방부가 저 조사 결과 아직 안 나왔지만 그저께인가 어젠가 발표할 때 자기네들도 이게 북한 거라고 굉장히 강하게 추정이 된다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더 심각한 사례였어요. 사실 그 미사일이냐 로켓이냐는 이게 작년에 아마 그 ICBM 총선 때 네. 그때쯤에 막 네. 한참 그랬잖아요. 그 이제 로켓 장거리 그러니까 ICBM 그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그 사전 단계로 이제 엔진을 실험하는 그 발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미사일이 되려면은 꼭대기에다가 탄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미사일이 이게 공식적으로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의미가. 탄두가 실려야 미사일이에요. 아니면 무조건 로켓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탄두가 없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로켓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SBS JTBC만 로켓이라고 하고 다른 데는 그냥 다 미사일이에요. 다 미사일. 그것도 안 되는 거냐. 왜냐면 미사일이라고 하는 말의 그 어감 자체가 굉장히 거의 뭐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로는 야 이거 전쟁 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뉘앙스를 준단 말이죠. 그리고 정미사일이 이게 미사일로 가는 사전 단계는 거의 맞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사일인 걸 강조하고 싶으면 설명을 하면 돼요 언론이. 이번엔 탄두가 없었기 때문에 로켓이다. 근데 아마 이거는 탄도 미사일을 위한 것일 것. 이렇게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는 무조건 그냥 다.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의 신형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과 관련해 엔진 성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확보에 한 발 더 다가선 셈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공개한 로켓 엔진 시험에 대해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엔진 성능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북한이 이 로켓 엔진을 장착한 ICBM이나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으로 보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경향한결에는 기사 본문에서 그렇게 일부 뭐 그렇게 추정이라는 표현을 써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동아일보랑 조선일보도 사실 추정이라는 표현은 일부 기사에서 써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면 머리 기사에서는 안 써줘요. 기사 본문에서도 추정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당연히 북한에서 보낸 거라는 그런 전제를 하고 있고 사실 요거 관련 보도를 보면서 제가 이 매체 좀 심각하다 했던 게 한국일보예요. 그러니까 동아일보랑 조선일보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 관련 이런 보도에서 한국일보가 굉장히 강박적으로 행동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선 때 저희가 그 북한 보도를 일면에 얼마나 했나 그걸 체크를 했을 때 한국일보가 북한 관련 보도를 사실 동아 조선 못지않게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 선거 기간 안에 대선 기간 안에 일면에 북한 관련 보도를 한국일보가 정말 선제적으로 했어요. 굉장히 공세적으로. 근데 지금 이 보도에서도 그런 좀 뉘앙스가 있는 게 제목뿐만 아니라 기사 안에서도 완전히 단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북한 무인기라는 표현을 그냥 다른 전제 조건 없이 계속 써요. 한국일보는 더 심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 3면에다가 그 3면 부제가 뭐냐면 북 무인기 왜 띄었나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북이 왜 띄었는지를 분석하는 기사를 쓰는 거예요. 확정 짓고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는 이미. 물론 그럴 수 있죠. 실제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쓰는 건 대단히 부적절해요. 이거는 뭐 어떻게 알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걸 분석하고 싶어도 추정이라고 해줘야 돼요. 그죠. 추정이라고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냈다면 만약 북한이 보낸 것이라면 이렇게 해줘야죠. 왜 보냈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풀어놓고 다른 데서 보낸 거로 파면 그럼 어떡하려고? 그럼 뭐 이제 숲속 친구들 그러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지. 막 이러면서. 다 같이 실수했으니 그냥 없는 일로 하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는 다 그런 줄 알았지. 뭐 이런 건가. 그죠. 뭐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보 문제 단어는 정말 중요한데 그 어떻게 이름 짓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섣부르게 그냥 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 몇 줄 줄이려다가 지금 뭐 그 대통령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적을 그냥 대통령이라고 했다가 지적받아서 고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어떤 경제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실관계를 헷갈릴 만한 어떤 제목을 달아놓는다던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이제는 더 철저하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져야 된다고 봐요. 언론들이 이명박근혜 아바타입니까? 실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민원연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언론의 미래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로잡을 단체 누굽니까? 민원연의 미디어 달곡기.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주희입니다. 또 돌직구쇼인데요. 돌직구쇼를 별도 코너를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돌직구쇼에 대항하는 매일매일 방송을 만들어야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쪼개가지고 그냥 요거 왜냐면 양쪽이 신문 방송이 어제 다 주한미군 그 콘서트 파행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날이어서 이제
그 종편 시사 토크쇼도 다른 주제는 다 뒤로 미루고 요거를 같이 내자 했는데 좀 늦어져가지고 제가 어제 방송에 안 와서 이걸 오늘 얘기를 할게요. 사실은 내용이 똑같아요. 신문이나 방송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데 반미를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반미 정서. 네, 반미 정서를 걱정하는 건데 되게 여러 번 나오거든요. 먼저 12일,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이 주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이 사건을 이제 다루거든요. 근데 12일 방송에서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그 콘서트 파행과 관련해서 갑자기 이 시작할 때 사실은 이걸 시작할 때 먼저 김진 그 앵커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일부 네티즌의 압박에 못 이겨 그런 결정을 했다고 들었다. 민노총, 노동당 등등. 사실은 우리가 촛불 청구서를 내미는 시민단체들이라는 기사 몇 번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그 기사의 연장 같아요. 시민단체들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얘기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참여연대의 천안함 제조사나 정규조 합법화 이야기까지 이제 주제가 나온 거예요. 하냐, 여기서. 근데 진짜 논리가 진짜 정해져 있어. 네, 그것까지 이제 쭉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느닷없이 정규조 합법화하고 천안함 제조사 이야기를 하다 말고 저는 이런 행태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뭐 그때 얘기했지만 세월호 제조사를 하는데 뭐 북한도 참여해서 한다든가 예. 천안함이요. 천안함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그 미 이사단 참여연대. 공연도 안 된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전교조에서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반미 정서가 일부 그때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런 것이 미국 사회에 전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반한 정서가 미국에서 나올지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 천안함 제조사 그리고 이거 심지어는 지금 이 사건 이번 그러니까 콘서트 파행을 가지고도 저는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게 오바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미국 사회에 이 내용이 전파가 되면 다시 한번 반한 정서가 미국에서 나올까봐 그것이 굉장히 우려된다. 진짜 대단해. 이런 분이 언론인이라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 정성희 논설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동아일보.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요구사항을 보이는 시민단체들이 반미단체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한술 더 뜹니다. 12일 방송에서 미 이사단이 그 조선일보에서 나온 내용 있잖아요. 가장 먼저 도착한 부대이고 큰 희생을 감내했다. 이거를 너무나 슬프게 그 신문 다 외운 것처럼 정말 주절주절 조선일보 프레임을 줄줄줄 읽더라고요. 너무 길어서 이거 다 날려버렸어요. 너무 읽어주는 것도 아까워.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자칫 잘못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미 간에 균열이 되지 않도록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근데 조치? 그러니까 너무 소름 끼치는 그죠. 건데요? 그래서 이 조치라는 말이 너무 불쾌하고 일단은 시민단체 처벌하라는 거죠. 네, 그런 거죠.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제목은 것이지는 반미예요? 그 한미 간의 균열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 건데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서 말한 건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냐. 한미 동맹에 금이 갈까 봐 추모 행사도 하지 말아야 되고 미 이사단 행사는 지역 주민이 반대해도 무조건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소리냐라고 이제 되묻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서를 정리를 했어요. 무슨 나간 소리죠? 아니 사람이 죽어도 처벌도 안 받게 그냥 그렇게 놔두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대단한 이제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미 단체를 계속 강조하는 발언 계속 이어가거든요. 근데 김진 앵커가 이 안병용 의정부 시장의 발언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병용 의정부 시장, 민주당 소속의 시장이라고 민주당 소속 시장이라는 민주당 대통령과 소속인데, 같은 소속이란 말도 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의 시장께서 심지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반미 시장이 반미 세력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행사를 취소시켰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 시장이 시장이 그렇게 그러면서 정의원한테 이제 정성희 위원한테 막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정성희 위원이 또 말합니다. 비판을 했습니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현재 민주당 소속입니다. 안병용 시장이 공연 무산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했는지 그 입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반미 세력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행사를 취소시켰다라는 주장이죠.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이 콘서트를 반대한 의정부 연석회의 성격을 좀 보겠습니다. 이 연석회의가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민주노총 경기 북부 지구하고 노동당 의정부 당원협의회 한 8개, 9개, 10개 이제 진보 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밌는 게 2014년 험재에서 그 해산 판결을 받은 통진당 출신 김재현 의원 있죠. 김재현 의원이 대표로 있는 민중연합당 의정부 시위원회, 민주
민생 의정부 희망연대 이런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전력을 볼 때 반미 운동에 선동을 섰던 단체들이 핵심에 들어가 있어요. 채널 A에서도 이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연석회의 구성. 통진당이 있다. 네, 예. 그 네. 이야기를 또 똑같이 합니다. 아주 난리 났어요. 통진당 네. 있다고. 통진당 있다. 네. 그 이야기를 그 김재현 의원이 대표로 있는 민주연합당 의정부 시위원회 민주민생 의정부 희망연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과거의 전력을 볼 때 반미 운동에 선두를 섰던 핵심이 들어가 있다. 이번에 그 반대에. 그리고 요즘 의정부가 경전철도 파산하고 분위기 좋지 않은 건 사실인데 이 단체의 성격을 봤을 때 의정부 파산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반미를 활용해서 국민들을 선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정성희 씨가 말을 합니다. 뭘 해도 아무튼 이 사람들이 하면 다 반미단체가 되는. 뭘 해도 안 돼. 그리고 어떤 시민이 하면 다 전문 선동꾼이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더니 김병민 씨가 또 머리가 조금 더 한수위인 우리 김병민 씨가 13일 날 저는 좀 항상 한수위라고 생각하고 대중한테 호소하는 그 지점을 굉장히 잘 갈라치기를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항상 갈라치기에서 이쪽은 조금 나쁘지만 너는 안 그렇지라고 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분열을 시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일반적인 대중들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냐 아니면은 이 의정부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반미단체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의도된 행위냐를 봤을 때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 누가 왜 이런 행위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게 일반 시민들, 말 그대로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건전하고 타당한 참여적 행위인지 아니면 특정 조직과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테러에 입각한 행위인지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테러에 입각한 행위인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존재한다. 진짜 정신 나갔구나. 네. 아니 그렇게 치면 김재원 전 의원은 의정부 사람인데.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 사는 거 괜찮은 거야? 그러면서 아니 이게 그리고 잘못된 말인 게 시민들의 타당한 참여적 정치 행위에도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거기는 목적이 없고 특정 조직이 특정 목적을 갖고 하는 거랑 그게 다르다고. 아니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사람들이 선동한다고 넘어가나? 그러니까 다 욕해요 지나가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세우기 집회 아무리 해봐요 그거 말도 안 된다고 그냥 그리고 욕하고 테러에 입각한 행위인지 이건 도대체 뭐야? 테러냐? 이게 무슨. 너무 웃겨요. 그러면서 이게 잘못된 의도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아주 극소수의 정치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메시지들이 전체주의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전체주의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체주의? 예, 이렇게 그냥 아는 말했어요. 단어를 다 그냥 네, 맞아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안 좋다고 안 좋다고 느끼는 맞아요, 말들을. 맞아. 그러니까 이제 김진 씨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이야기를 처음 이야기할 때 그 촛불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다. 시민단체 비독적 프레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쭉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민의 요구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이제 시민들이 어찌됐든 전화를 해서 뭐 연예인들에게 뭐 댓글, 문자, 댓글 뭐 네. 이런 걸 해서 그랬다라는 건데 이거를 굉장히 비판을 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아쉬운 게 늘 말하는 게 아까 말한 정성희 씨하고 김병민 씨는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 중간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진보 쪽 사람들의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해주실 분이 사실은 국민의당 쪽에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 다음에 아까 늘 우리가 말하는 김지혜 변호사 이 두 명인데 김근식 교수는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위치를 포지션을 놨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굉장히 세게 오히려 제가 볼 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자기들 주장이 옳기 때문에 내 주장이 옳기만 하면 어떤 식의 주장 관철도 다 이게 용서가 된다라고 하는 좀 일방적인 그 밀어붙이기식 그 관행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인천 자유공원의 메가더 동상을 철거하려고 한 사건을 비판을 합니다. 2005년에 시민단체들이 그런 이제 일을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떠올린 거 하나 있어요. 2005년에 노무현 정부 중반기인데요. 그때 인천 자유공원에 세워져 있는 메가더 동상이 있습니다. 예. 그 메가더 동상 철거한다는 운동이 굉장히 세차게 일어났었습니다. 일부 과격한 또 일부 좀 너무 좀 우리의 일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일종의 반미주의.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의 주장에 정부가 흔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일반 그 과격단체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하겠는데 김지혜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기회를 잡는데 참 센스가 없었다라고 먼저 지적은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그 주간에 잡아서 반미단체들로서는 정말 결정적으로 계기를 제공한 거죠라고 하면서 이미 그 프레임에 빠져든 거야. 반미단체라고 얘기를 아니 해요. 시민들이 다 반미단체야 그럼? 하필이면 또 그 주간에 잡아서 반미 단체들로서는 정말 그
결정적으로 계기를 제공한 거죠. 이제 가뜩이나 이런 미군 위한 행사가 좀 꼴보기 싫었을 텐데 이때 마침 또 이런 날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확히 반대를 할 계기를 얻게 된 것이고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네티즌들의 반응 자체가 지금 이렇게 약간 비상식적이다 이런 반응이 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미 이렇게 자신들의 반미 감정만으로 그러니까 자신들의 행사만 옳고 다른 쪽은 옳지 않다라는 것은 좀 몰상식하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균형을 찾아가면서 합리적인 그 중도를 찾아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 기사 내용인데요. 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균형을 찾아가면서 합리적인 중도를 찾아가는 것이다. 지금의 이 과정이 이렇게 무슨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프로그램에서 제일 진보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이 이 정도였다는 진짜 거죠. 처참하네요, 진짜. 네. 그래서 아무튼 차라리 방송을 나오지 마라. 진짜. 방송 안 나온 편이 낫겠는데. 그거는 이제 늘 하는 말이고 이 방송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니까 안 하는 게 제일 맞는 건 맞아요. 아니요, 김지혜 변호사가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진짜 문제예요. 나와서 문제. 솔직히 무슨 약간 네. 어떤 역할 롤에 있어서 진보 인사도 나왔다라는 명분만 주지 네, 맞아요. 방어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의 제목을 콘서트 파행의 반미 정서, 통진당, 촛불빛 독촉까지 정말 가능한 모든 것을 다 끌어들인 쇼였다. 도직구 쇼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무튼 이 얘기는 더 하기가 힘들 정도다. 진짜 근데 이 방송에서 주된 거는 뭐냐면은 반미 정서를 키우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그렇게 될까봐 엄청 걱정하는 이 진정성. 아니 이제 반미랑은 관계 없고요. 아니 뭐 물론 미군 관련 콘서트니까 반미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미선효순 양 사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반미 정서가 나오지 않게 계속 누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일을 겪고도 반미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반미 정서 나오지 않게 잘했어야지 시가. 아무튼 그러합니다. 처벌도 해서 여러 가지를 그죠. 조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은 우리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47화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00-019-186-241입니다.